이번 시간은 위치 소용돌이도와 대류광계면 접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입니다. 네, 정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여기서 세타가 붙은 거는 등온이면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타, 제타, 세타라는 거는 등온이면에서의 상대 와도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F가 붙었으니까 저거는 절대 와도를 뜻하는 항이 되겠고, 이건 정적 안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유도하지 않겠지만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는 단열 과정 또는 등온이면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체 기둥을 생각할 때 유체 기둥의 위와 아래에 이제 온이가 일정하다라고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서 요 델타 세타 상하층의 온이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에서는 고도 델타 P는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도 차이가 적은 상황이고, 오른쪽에서는 고도 차이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온이가 고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해서 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안정한 상황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온이가 고도에 따라 좀 천천히 증가를 해서 덜 안정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왼쪽의 상황은 정적 안정도가 큰 상황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정적 안정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이유는 이제 고도에 따라서 G가 올라갈수록 델타 P는 감소하는데 델타 세타는 증가하죠. 일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호를 양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1PVU라는 단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데, 이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 P의 단위를 살펴보면 이 와도의 단위는 per second입니다. 그리고 G의 단위는 미터 per sec 제곱, 그리고 세타의 단위는 켈빈, 그리고 P의 단위는 뉴턴 per 제곱미터예요.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붙인 거죠. 그런데 뉴턴의 단위가 킬로그램, F는 MA에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per sec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per sec 제곱을 넣으면 이 미터 per sec 제곱끼리 소거가 돼서 없어지고, 나머지 항들을 다 쓰면 per second의 켈빈의 킬로그램 마이너스 1 그리고 제곱미터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 그래서 비교적 단위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의 단위는 SI 단위로는 되게 복잡한데, 1PVU라는 거는 이 단위로 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일 때를 1PVU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PVU라는 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겠지만 역학적 대류공기면을 살펴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위가 되겠고요. 네, 대류권 또는 성층권에서 이 P의 단위는 PV로 많이 씁니다. PVU. 그리고 네, 전 지구상에서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의 분포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큰 지역에서 크다, 제타가 큰 곳에서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F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정적 안정도가 크기 때문에 성층권에서의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가 대류권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실선이 등온이 선을 나타낸 거고요. 선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색칠된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안쪽 들어가는 방향, 점선이 이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류광계면이 나타내는 게 이 선인데요. 대류광계면을 중심으로 위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이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이가 좀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짝 들어온 이 지역은 주위보다 PVU가 커서 저기압성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른손으로 돌려보면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 회전. 이 주위로는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다. 주위보다 같은 고도대의 주위보다 PVU 위치 소용돌이도가 크기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위치 소용돌이도의 개념입니다. 먼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좀 개념이 비슷해서 이를 먼저 살펴보면 높은 지면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와 낮은 곳에 있는 물체에서 속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위치 소용돌이도도 고緯도 성층권 그리고 저緯도 대륙권의 위치 소용돌이도의 크기를 살펴보면 요게 더 크죠. 북쪽으로 갈수록 위치 소용돌이도가 크다라고 했고, 성층권이 안정하기 때문에 위치 소용돌이도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緯도 성층권에 있는 공기 기둥이 저희도 대륙권에 있는 공기 기둥보다 더 회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회전할 수 있는 잠재력. 여기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서는 똑같이 위에 있는 게 빨라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위치 소용돌이도를 대응시켜 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는 행성 소용돌이도 F나 그리고 정적 안정도에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 떨어질수록 mgh 감소하고 2분의 1 mv 제곱이 증가하죠. 그리고 고緯도 성층권에서 저희도 대륙권으로 갈 때에는 정적 F가 감소하고 정적 안정도 감소하면서 상대와도가 커지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상대 소용돌이도와 대응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위치 소용돌이도와 대응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h분의 zeta 더하기 f라는 거는 바로 다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수납 위치 소용돌이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도 이제 다시 보면 왼쪽에 있는 안정도가 큰 공기 기둥이 안정도가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제타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대륙원계면 접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륙원계면 접힘은 성층권에서 대륙권으로 공기가 침투하는 현상으로 PVU 값, 에르탈 위치 소용돌이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역학적 대륙원계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에르탈 위치 소용돌이도가 1.5에서 2 PVU 값을 갖는 고도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열적 대륙원계면인데요. 이거는 기온감률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온감률은 대륙권에서 한 6.5 켈빈 퍼 킬로미터로 감소하다가 대륙원계면에서 어느 정도 기온감률이 0이고, 그리고 성층권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대륙원계면을 정의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학적 대륙원계면이라는 거는 대륙권에서는 위치 소용돌이도가 작고 성층권에서는 위치 소용돌이도가 크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위치 소용돌이도를 이용해서 대륙원계면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위치 소용돌이도가 성층권에서가 대륙권에서보다 훨씬 더 큼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대륙원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 PVU 값을 갖는 고도를 역학적 대륙원계면이라고 정의한다. 네, 다음 니은번 보겠습니다. 대륙원계면 접힘이 일어난 곳의 전면 동쪽에는 상승기류, 후면에 하강기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납대기는 수평적으로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었죠. 네, 수납대기인 상황에서 오른쪽과 같이
네, 꼭 대류공기면 접힘이 아니더라도 중간쯤에 등원이면 사이의 간격이 이제 줄어들어서 정적 안정도가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상대와도도 위치 대용도리도가 커지면서 좀 상대와도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고 적힌 양의 PV가 있는 양의 위치 소용도리도가 주위보다 위치 소용도리도가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륙권에서는 고도에 따라 서풍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층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층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그런데 단열 과정을 가정하면 이제 공기는 등원이면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PV가 있는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쪽에서는 하강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향은 기압골의 동쪽에서 상승 운동, 기압골의 서쪽에서 하강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이제 동일한데요. 네, 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도 다음 수증기 영상입니다. 대류공기면 접힘이 일어날 때는 그 지역이 암역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층권의 공기 자체가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성층권의 공기가 대류권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건조하게 만들면 암역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대류공기면 접힘이 있는 곳의 전면에는 상승 운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표면의 수증기가 상승해서 수증기가 많아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류공기면은 상층 Z와 많이 동반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층 Z 입구의 왼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층 Z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하강 운동이 있죠. 상층 Z 입구의 왼쪽에서는. 그런데 상층 Z 북쪽은 이제 보통 성층권이라서 성층권에 공기가 하강하는 이쪽에서 대류공기면 접힘이 잘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동진하는 상층 Z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압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층 Z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압골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강 운동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동진하는 상층 Z에서 잘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랭전선 후면에서 보통 하강 운동이 있어서 이 하강 운동이 대류공기면 접힘과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대류공기면 접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500헥토파스칼 맨 위에 있는 그림은 500헥토파스칼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데카미터 단위로 쓰여진 데카미터 단위로 쓰여진 등고선이 되겠습니다. 등고선. 우리가 3단원 처음에 배웠었는데 1 데카미터는 이제 10m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세 자리로 다 표현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여기서 색칠된 영역이 PVU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숫자가 1 잘 안 보이지만 1.5, 2, 2.5, 3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위보다 위치 소용도리도가 큰 지역이고 1.5 PV를 넘기 때문에 성층권의 공기가 대류권으로 침투한 현상인 대류공기면 접힘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도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라서 이 지역의 일기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 대류공기면 접힘이 나타난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류공기면 접힘이 일어나면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서풍, 오른쪽에서는
동풍. 이게 오른손으로 돌리면 이 서풍이라고 되어 있는 쪽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동쪽이라고 표시된 곳은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서풍, 위쪽 북쪽에서는 동풍이 부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이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에선 보이지 않지만 여기 300헥토파스칼쯤에는 여기 또 다른 Z가 있습니다. 이 Z는 아열대 Z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던 이 Z는 한대 Z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대 Z. 그리고 대류광계면 접힘은 이런 식으로 보통 전선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왼쪽 그림에서 이런 선이 다 등원이 선이거든요. 등원이 선. 등원이 선의 간격이 좁은 곳은 온도의 변화가 큰 곳이기 때문에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선은 한대 전선이 되겠습니다. 한대 전선. 그래서 한대 Z와 한대 전선은 보통 동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수납 위치 소용돌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납 소용돌이도 보존 법칙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H 제타 더하기 F는 0. 이거는 H분의 제타 더하기 F가 일정하다 라는 건데요. 이거를 켈빈의 순환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켈빈의 순환 정리 자체는 DT, DCA가 솔레노이드 항, 그러니까 절대 순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솔레노이드 항에 의존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수납대기에서는 이 솔레노이드 항이 0이었어요. 그리고 이 절대 순환은 상대 순환과 행성 순환의 합이었고요. 그리고 F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 순환을 F에다가 델타 A를 곱한 값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델타 A로 한번 묶어주면 상대 순환에 대해서는 델타 A분의 C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 와도가 돼요. 그리고 이 유체 기둥의 부피를 델타 A 곱하기 어떤 H, 그러니까 이런 공기 기둥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밑면적이 델타 A고 높이가 H인 공기 기둥을 생각해보고 이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두면 이 양변을 V로 나눠주게 되면 DT, D의 H분의 제타 더하기 F가 일정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소용돌이도 보존이라는 것은 공기 기둥이 운동함에 따라 수납 소용돌이도가 보존된다. 수납 소용돌이도는 H분의 제타 더하기 F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납대기에서 성립하는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 소용돌이도 보존 법칙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소용돌이도의 정의인데요. 절대 속도는 상대 속도 더하기 행성 속도였던 것처럼 절대와도 에타라고 쓴 거죠. 에타는 제타 상대와도 더하기 행성와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소용돌이도는 언제 보존될까라는 건데요. 수납대기에 더해 대기가 비발산임을 가정할 때 절대 소용돌이도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본 식 DTD의 델타 A의 제타 더하기 F, 이게 델타 A가 일정한 비발산을 가정할 때 절대 소용돌이도 제타 더하기 F가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발산을 언제 사용할 수 있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0,000km 이상의 파동, 행성파에 대해서 비발산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비발산 고도 500헥토파스칼에서 비발산이 성립해서 절대와도가 보존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발산 고도라는 개념은 다인스의 2층 모형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2층 모형, 대류광계면 그리고 지상인데 지상과 대류광계면에서 수렴과 발산이 무척 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면
그런데 이런 수렴이 지상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고, 그리고 중간 구도인 500헥토파스칼에서는 수렴 및 발산이 없고요. 다음 이렇게 상승 운동을 쭉 가는 2층 모형인데, 이러한 모형에서는 대기 중층 500헥토파스칼에서는 수렴 및 발산이 평균적으로는 없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맥을 넘는 동풍과 서풍의 흐름인데요. 수납대기에서 산맥이 남북으로 무한정 뻗어 있을 때, 그러니까 산맥이 이런 식으로 남북으로 무한히 뻗어 있을 때 어떤 공기 기둥이 산맥을 넘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수납대기라고 했기 때문에 수납대기에서는 요 수납 위치 소용돌이도 H분의 제타 더하기 F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서, 이걸 이용해서 파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산맥에 의한 등온이면의 결정. 경계층 바로 위에 세타 제로면은 지형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세타 제로 더하기 델타 D 세타, 살짝 위에 있는 수 킬로미터 위에 있는 세타 제로 더하기 델타 세타 면은 이미 산맥을 통과한 공기 흐름에 의해 좀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공기 기둥, 이렇게 생긴 공기 기둥이 산맥에 접근하게 되면 A에서는 살짝 세타 제로 더하기 델타 세타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H가 더 늘어나게 돼요. H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H분의 제타 더하기 F에서는 일정하다 해서 H가 늘어났으니까 이 제타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기 때문에 북쪽을 향한다. 또는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지금 이 공기 기둥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회전이 더 빨라진다. 위치 소용돌이도 수렴이 되어서 회전이 더 빨라진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B에서는 공기 기둥이 높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제타가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 흐름이 있게 되고요. 다음 C에서는 다시 공기 기둥이 늘어나면서 반시계 방향 회전. 다음 D에서는 다시 공기 기둥이 연직으로 수직하면서 시계 방향 회전이 일어나면서 산맥을 넘는 서풍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행하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이제 H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절대 소용돌이도가 이제 보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쭉 여기서는 F가 줄어들었으니까 제타가 늘어나서 증가해가지고 반시계 방향 회전이 되어서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흐름, 여기서는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산맥을 기준으로 이 파동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을 정체 로스비파라고도 합니다. 다음 풍화측 저기압은 산맥이 후면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기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저기압을 풍화측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산맥에서는 이제 연직 방향인데 밑에 파동에서는 남북 방향이라는 거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풍의 흐름입니다. 산맥을 넘으면서 높이 변화가 있는 동풍의 흐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기 기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흐름인데 A에서는 마찬가지로 H가 늘어나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흐름이 있어서 남쪽을 향하게 되고요. B에서는 다시 H가 줄어드니까 제타가 줄어들어서 시계 방향 회전이 생김으로 다시 북쪽을 향하게 되고요. 다음 C에서는 다시 H가 늘어나면서 반시계 방향 회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풍의 흐름은 서풍의 흐름과 같이 더 이상 사행하지 않는데요. 이런 게 동풍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서풍처럼 사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 페이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풍과 동풍의 흐름 차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선 흐름이 있을 때 서풍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으면 제타가 늘어나고 F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와도가 보존이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서풍의 흐름에서도 남쪽을 향할 때 제타가 음수 시계 방향 흐름이어야 되고요. F가 이제 줄어드니까 절대 와도가 보존이 안 된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과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은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사행하는 흐름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고, 이 그림에서는 이제 직선의 흐름에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 동풍의 흐름에 대해서는 쭉 가는 흐름에 대해서 북쪽을 향하면 이제 시계 방향 흐름이어서 제타는 음수인데 F는 증가하죠. 그래서 절대와도가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흐름에서도 반시계 방향 흐름과 F가 감소하니까 절대와도 에타가 이제 보존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동풍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흐름. 동쪽 이런 F가 4 정도고 이제 제타가 0인 공기기둥이 점차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흐름이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F가 늘어나고 제타가 이제 감소하면서 시계 방향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더 북쪽으로 가면 F가 더 커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계 방향 흐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더 강해져서 이렇게 이제 동쪽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쪽을 향하면 더 이상 서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동풍의 흐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흐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쪽을 향하는 이런 흐름에선 더 이상 북으로 가거나 남으로 가지 않고 쭉 직선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성파 보겠습니다. 행성파는 파장이 큰 파장이 10,000km 이상인 파동이 되겠습니다. 행성파의 에너지원. 행성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형효과. 이런 방금까지 봤던 산맥을 넘는 것 자체가 지형효과에 의한 행성파의 발생을 우리가 공부해 본 겁니다. 그다음 비단열 가열의 동서방향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다 니은에 있죠. 비단열 가열의 동서방향 차이에 의한 행성파의 형성. 상층에서 발산이 있는 경우에 파동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층에서 발산이 강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름철 대륙의 지면이 가열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열저기압이 생겨서 여기서 수렴이 생기고 상승 운동이 강해져서 이 상층에서 좀 발산이 있을 때, 그리고 비슷하게 열대 서태평양은 해수면 온도가 이제 30도씨 이상인 엄청 해수면 온도가 높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열대 서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 운동이 강화되고 그 지역 상층에서 발산 운동이 일어나서 파동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흐름은 조금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성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의 정리입니다.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의 정의를 배웠었죠. P는 제타 세타 더하기 F의 마이너스 G dP d세타. 그래서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도는 단열 과정에서 보존이 되는 거고요. 절대와도와 정적 안정도의 곱이다. 그리고 1PVU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분포 특징, 제타가 큰 곳에서 크다. 북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리고 정적 안정도가 큰 성층권에서 크다라는 거. 다음 위치 소용돌이도의 개념.
위치 소용돌이도가 클수록 이제 회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가 커서 빨라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대류광계면 접힘. 성층권에서 대류권으로 공기가 침투하는 현상이다. 역학적 대류광계면 엄청 중요하죠. 1.5에서 2 PVU 값을 갖는 고도이다. 대류권에서 성층권으로 갈수록 점차 PVU 위치 소용돌이도 값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것의 이제 경계가 되는 고도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음 수납 위치 소용돌이도 H분의 제타 더하기 F였는데요. 이게 보존되는 거는 수납대기에서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H가 일정한 비발산에서 절대와도가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맥을 넘는 서풍과 동풍의 흐름에 대해서도 H분의 제타 더하기 F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